네, 라이징 스타 시간입니다. 해외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될까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충분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 그리고 사이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데 먼저 문자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문자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도 있는데요. 지금 검색창에 MTN 글로벌 랩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저희 사이트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떤 이야기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 그리고 이성배 글로벌랩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해외 시장을 어떻게 참여하면 될지 여기에 대한 팁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주식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어디부터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시작하면 될지 여기 있는데 오늘 이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피비님, 네. 해외 주식을 좋다 하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것만 듣고 혼자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선뜻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피비님도 처음에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교과서라는 게 좀 있으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있으니까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무리 바쁜 날이나 또는 정기적으로 레귤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참조 사이트나 자료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네요. 어떤 사이트를 좀 보면은 해외 시장을 볼 때 좀 눈이 좀 트일까요?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사실 이 글로벌 랩이 해외 주식의 원조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사실 김희옥 소장님께서 한 근 10년 전부터 사실 이런 자료들을 봐오셨거든요. 사실 그걸 제가 많이 카피를 하고 스터디를 했어요. 첫 번째 사이트입니다. 장표에서 보시면 investing.com이고요. 로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글로벌 언론 기관의 증권 정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사이트를 참고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바로 설치하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제 그 메뉴들이 있죠. 대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도 굉장히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주제들이 가장 앞단에 위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크립토커런시 메뉴가 가장 앞단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뒷단으로 밀렸죠. 어쨌거나 최근에는 가장 앞단에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이 메뉴가 레귤러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Five Things to Know, Today's Market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이슈를 친절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영어에 조금 약하시더라도 번역 한번 돌려보시면 전일 그 이제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눈에 알 수 있고요. 물론 패자하고 나서도 그 이제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참조해야 될 네.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단에 보시면 ETF 추이가 있는데요. ETF의 유출입, 자금이 어느 섹터로 들어갔는지, 어느 섹터에서 자금이 유출되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유입되고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방금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눈에 띄는 게 티커 중에 SPY가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예요. 그동안은 러셀 2000이나 다른 쪽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표현을 빌린다면 유동성의 향기 때문인지 S&P 500 쪽으로 강하게 좀 자금이 유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니플로우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또 어떤 걸 볼 수 있는 그리고 건가요? 또 우리가 좀 비주얼적으로 간단히 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finbiz.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의 장 시작부터 마감 때까지의 인트라데이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민지 앵커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황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 finbiz.com에서도 그 흐름들을 쭉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직관적이죠. 예. S&P 500, 500개의 종목에 대해서 그냥 컬러로만 해도 어느 섹터가 올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김희옥 소장님이 처음 쓰시고 여러 방송사에서 이 자료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같은 경우도 애플이 3.68 굉장히 그 초록색 이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죠. 그래서 어느 종목이나 어느 섹터가 강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보다 보니까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환율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서도 좀 도움받을 네. 사이트가 있을까요? 환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forexfactory.com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경제 지표를 매일매일 체크하실 수 있고요. 뭐 한 주간, 뭐 한 달 레귤러하게 나오는 경제 지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뭐 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unemployment claims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겠죠. 이런 것들이 뭐 포캐스트 대비 얼마만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 또는 전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느냐, 히스토리컬 자료들도 다 챙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하셔서 뭐 환율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손쉽게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또 발표되는 시간도 함께 나오니까 그 네, 부분들이 좀 빠르게 대응하시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해외 주식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사이트는 정말 주요한 팁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3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본 주식시장은 휴정이었기 때문에 일본 주식은 빼고 미국 주식들의 성적표 화면으로 만나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라이징스타 종목들 보겠습니다. 에토나 젠타리스는 1% 상승이었습니다. 알센트라 캐피탈과 같은 경우 좀 쉬어가면서 8달러 밑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켄트러스트 홀딩스는 다시 한번 상승 2.78% 올랐습니다. 쿼션트 역시 다시 한번 플러스 행진이네요. 오늘 새벽에 3.15% 오르면서 9달러서 훌쩍 넘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지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성배 연구원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쭉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아서 이럴 때 좀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 관련해서 뭐 종목 소개를 바로 이제 네네네. 도와드릴까 그러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 소개 네네.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소개를 도와드릴 종목은 이제 에테나 젠타리스, 뭐 성인 성장 호르몬, 이 결핍 호르몬에 대한 이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이제 1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재차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제가 지금 묵은지 같은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묵은지라는 표현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계속적으로 제가 뭐 방송 출연할 때마다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뭐 묵은지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1월 달 이후에 지금 현 시점까지 굉장히 잘 익었다. 또는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볼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사를 재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요일날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이후에 뭐 그날 뭐 5% 이상의 상승 와. 마감을 보였고 이제 뭐 오늘도 앞서서 이제 보였다시피 플러스권으로 마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를 이제 재차 다시 꺼내게 된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3월 26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롱 브릿지, 뭐 스트롱 바이오 파마라는 마찬가지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과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작년 7월부터 로열티도 지급받고 뭐 투자나 이제 R&D 비용도 이제 계속해서 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업 비용도 낮아지고 이 매출 부분도 이제 증가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FDA 승인도 일어났고 이제 작년에 처음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이 유럽 판매에 대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 승인은 어느 정도 이제 1월달에 됐었고 그 다음 이제 시판에 대한 기대감. 오늘 놓고 이제 투자 포인트로.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사실은 이제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도 많고 하지만 이제 가져갈 폭도 많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나요? 바이오주 가운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바로 이제 차트를 놓고 간략하게 네네.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 그렇게 큰 뭐 급등락을 보이기보다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월 달에 앞서서 소개한 이 1차 상승 랠리 이후에
뭐 다시 어느 정도 이 기간 조정은 마쳤다라고 판단돼서 소개를 해드렸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이 4달러 39센트는 이번 상승 랠리에서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가격 전략을 바로 뭐 제시해 드릴까 하는데 가격 전략은 이제 뭐 4달러 20센트 이하에서 뭐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이런 시기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뭐 5달러 70센트, 그밖에 이제 손절가는 3달러 70센트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만 지킨다면은 쭉 끊어가지 않고 목표가까지 이거는 쭉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네. 1차 상승은 뭐 달성했고 이제 2차 상승까지 이제 바라보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현 주가 대비 뭐 목표가는 뭐 그렇게 적지 않은 이 수익률을 바라보고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성배 연구원님은 약간 저평가됐는데 비교적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좀 잘 집어와서 뭔가 리스크를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 알센트라 캐피탈 역시 지난번에 소개시켜 주셨을 때 매출이 좀 좋았고 실적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추가로 좀 뭘 좀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센트라 캐피탈은 뭐 이제 바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뭐 이제 투자만 이제 뭐 전문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영업이익이 이 세전 기준으로 대략 한 500만 달러에서 이 1,500만 달러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뭐 중소기업에 좀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이런 같습니다. 금융회사도 상장돼 있는 회사가 많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창투사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듯이 사실 뭐 해외 주식에도 뭐 동사만 있는 건 분명 아니지만 약간 창투사 테마 중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네, 빠를 좀 것 확 와닿는 것 같다라고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포트에 담겨져 있는 이 기업들은 한 3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동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그동안 사실 동사가 뭐 상장한 이후에 그렇게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왔었지만은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경영진들이 이 동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2분기 연속적으로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 흑자 전환도 계속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흑자 전환을 넘어서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중소기업 대략 한 1,500만 달러까지의 이 수익을 내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7,500만 달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표현으로는 이 중견기업까지 이 시각을 넓혀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과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견기업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투자 수익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잡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 역시 뭐 차트를 놓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이 알센트라 캐피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앞서서 얘기한 이 실적에 대한 이 긍정적인 평가들, 그밖에 뭐 이런 투자 포인트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오는 이 원동력이 되고 있고 주가가 지금 뭐 7달러 70센트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도 뭐 55불에 마감이 됐지만은 7달러 55센트에 마감이 됐지만은 동사가 이제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이 주당 한 15불 가격대 지금보다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가격만 놓고 봐도 분명 이제 낙폭 과대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역시 현 시점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센트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시초가에 매수를 걸어 놓으셔도 매수하기 맞습니다. 좋은 구간이죠. 지금 이제 화면에서는 뭐 네. 매수가 가격 전략이 7달러 10센트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7달러 55센트 마감이기 때문에 네. 시초가에 동시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9달러 40센트 또 손절가는 7달러 10센트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팁 지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클럽원 WM센터 한동엽 PB 그리고 이성배 글로벌랩 연구원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저희 글로벌랩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와 여러분들과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큰 산 넘어서 여러 가지 전략 세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